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정보공개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단체는 검찰의 자료 무단 폐기 의혹도 있다며 관련한 규명을 위해선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판결 취지에 맞게 자료를 공개했고 무단 폐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세 가지 기둥에 해당되는 절차적 이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보 공개, 그리고 지연 없는 공시,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개, 공시, 교육,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우선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법승 행정법 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행정법 관련돼서 많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그 글로 작성해서 요새 최근에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시던데. 예, 공개 공시 교육의 정신에 부합하게 많은 네. 글들을 이제 정보로 순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사법기관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 염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제가 또 알아보니까 사법부 정보 비공개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해요? 예. 네. 행정부는 그래도 한 90% 왔다 갔다 하는 공개율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사법부는 50% 아래라는 얘기도 있고 네. 최근에 뭐 사법부가 판결문 열람 공개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 방법이 너무 조잡하기도 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제 공개해야 될 판결문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해서 예. 이 부분은 또 제가 별도로 또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한 번 더 나오셔갖고 내용 좀 정리해서 예, 한번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자, 이제 오늘은 먼저 이제 여러 뉴스에서 최근 이제 핫한 게 검찰 특활비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 공개 제도, 그러니까 정보 비공개 제도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에 관해서 뉴스가 많이 있는데요. 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특활비 사용 내역에 관해서 받아보자라고 해서 3년 5개월의 긴 소송 끝에 받아낸 자료에 관한 뉴스입니다. 예. 뭐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도 뭐 중요한 부분이 가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예. 아무튼 이렇게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제도로서 예. 국민이 이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 권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알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예. 또 그 정보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공공행정은 국민 모두의 것이고 그 소유자가 자신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되어야 국민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예. 이 정보를 안전하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국가가 정보를 독점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보를 많이 공유시키고 순환시켜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예. 또 우리 국민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또 발전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뭐 논쟁이 붙어서 굉장히 피곤해지고 국정 동력을 상실하냐 마냐 막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예. 사실은 뭐 하나 딱 한 번에 터지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이 정보 공개 청구 제도, 정보 공개 제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제도고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199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좀 약간 모호하긴 하거든요. 아시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예. 것인지.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하는 건 사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보다 먼저인 건 맞고요. 동아시아. 예, 그렇군요. 그쪽에서 최초고 네. 예,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라고 부르는 국가 중엔 최초인 거는 일본보다 빨리 했다 이런 취지가 좀 있겠군요. 예, 그런 취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네.
정보공개법 관련된 내용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전부를 말하고요. 예. 매체에 불문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그리고 공개가 원칙이라서 비공개 사유라고 정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비공개 사유를 다 훑어봤는데 일단 정보 공개 제도가 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공개가 원칙이니만큼 정보 공개율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네네. 2021년 기준으로 전부 공개된 것만 기준으로 하면 정보 공개율이 78%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조금 재미있게 보이는 거는 예.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공개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건데. 중요 정보 공개 안 한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예, 그 기관별로 특성별로 보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네. 83%, 공공기관은 84%가 공개를 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율은 67%로 좀 뚝 떨어지는 편이고요. 네네. 권력기관이라고 좀 보이는 감사원은 50% 남짓,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2% 정도가 돼서 예. 평균보다 많이 낮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고, 네.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법부도 50%대 그런 하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실 생산 정보 같은 경우는 공개율이 2% 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공개율이 떨어지긴 떨어질 수 있어도 2%는 좀 많이 낮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그래 왔겠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공무원들도 사실 민감한 정보는 일단 비공개를 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게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보공개 업무를 다뤄봤기 때문에 네. 사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예. 비공개 사유부터 딱 살펴보는데 예. 너무 비공개 사유가 타이트해 보입니다. 네. 엄격해 보이고 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는 거 비공개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바로 공무원의 심리가 비공개해야 되는데라는 관점으로 이 사유를 보기 때문인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돌아와서 보면 비공개 사유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공무원의 심리에서 보면 후속 대응을 하기가 감당이 어려우니까 정보가 네네. 나가면 내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되고 2차 정보도 나가야 그렇죠. 되고 2차 정보도 나가야 되고 이제 소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재판에 관한 거, 개인정보에 관한 거, 영업비밀에 관한 거 하여튼 뭐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예. 거기에 포장지를 씌워서 비공개를 검토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논란이 될 정보는 또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을 사유로 비공개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부처 기준으로 비공개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재판 관련 정보가 30%, 네. 개인정보가 30%, 예. 법령상 비밀 정보가 17%, 네. 그리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하는 것이 11% 순으로 비공개 사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든 정보 공개가 이제 비공개, 공개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불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 이거 인정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불복해야 됩니까? 예, 정보 공개를 그렇게 일부라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률이 좀 나오나요? 인용률은 30%도 안 되는 낮은 인용률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효과적일 수 있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빠르게 결론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도 인용률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고요. 예.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네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수록 인용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되는 형상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뒤에 더 강한 구제 절차를 빨리 취할수록- 밟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예. 자, 이제 오늘 정보 공개 청구 제도와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팁 하나 짧게 주시죠. 예, 일단은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독일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사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해서 예.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를 많이 없애고 있고요. 체크리스트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진행 과정 중에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라는 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이의신청제도 같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예. 인용률이 50%가 넘는 인용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보공개 책임관 제도를 인용해서 예. 정보공개 책임관이 행정청에 속해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구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어디 있으니까 이걸 청구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행정청 거기에 부합하는 정보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서 분쟁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고 예. 사실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실시간으로 접근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그리고 정보공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가공 정보도 제공하는 등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취적인 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공개의 진심인 안성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